네, 손으로 푸는 통계입니다. 오늘은 15번째 시간이고요. 정규분포 함수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함수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역 맞추기를 이용한 유도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항분포로부터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역 맞추기를 이용해서 정규분포 함수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XY 평면이 있고요. XY 평면 위에 관역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 관역에 화살을 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화살을 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관역의 중심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중심이 아닌 다른 곳에 맞게 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우리가 관역의 중앙을 조준해서 쐈기 때문에 관역의 중심에 맞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관역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맞출 확률이 낮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관역의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두 점이 있다면 이 두 점의 확률은 동일하다는 가정입니다. 중심에서 거리가 같은 곳을 맞출 확률은 동일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유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Y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은 각각 확률 밀도 값을 가질 거고요. 그 확률 밀도 함수를 fx, y라고 하겠습니다. 이 fx, y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라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x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값은 1이 됩니다. 모든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이죠. 자, 이 fx, y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y에 대해서 적분하면 fx라는 함수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이 fx라는 함수는 어떤 x값을 지나는 이 세로선을 그었을 때 우리가 쏜 화살이 이 세로선 위에 어떤 한 점에 맞을 확률 밀도 값입니다. 자, 그리고 fx,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fy라는 함수를 얻을 수 있고요. 이 fy라는 함수는 어떤 y값을 지나는 가로선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쏜 화살이 맞출 확률 밀도 값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가정을 더 하겠습니다. x와 y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하게 되면 fx, y를 fx 곱하기 fy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fx, y는 fx 교집합 y와 동일하죠. 어떤 x값과 어떤 y값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니까 f 교집합 y가 되고요.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에 따라서 이 fx 교집합 y는 fx 곱하기 fy가 되는 것입니다. xy가 서로 독립이라는 이 가정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x와 y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fy 바 x가 fy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fy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y를 지나는 가로선을 그었을 때 우리의 화살이 이 가로선 위에 어떤 한 점에 맞을 확률입니다. 이 x축으로부터 거리가 y인 위치에 맞출 확률이라고 할 수도 있죠. x축으로부터 거리가 y인 위치에 맞을 확률입니다. 확률 밀도값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편의상 확률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fy 바 x는 x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요. 이 f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세로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y값을 갖는 점을 우리의 화살이 맞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도 이 세로선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x축으로부터 거리가
y인 위치에 화살이 맞을 확률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둘을 우리가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둘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을 독립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함수를 더 정의하겠습니다. 이 x, y라는 점은 중심으로부터 r이라는 거리를 갖는다고 놓을 수 있는데요.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곳에 있는 점들은 확률 밀도 값이 동일하죠. 이 거리를 가지고 함수를 하나 더 정의하겠습니다. gr이라는 함수고요. 거리가 r인 곳에 확률 밀도 함수 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x, y는 gr이라고 놓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런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r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조건도 만족합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 있고요. 이 세타는 이곳의 각도를 세타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gr은 fx 곱하기 fy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식의 양변을 세타로 미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r은 세타와 전혀 상관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0이 되고요. 우변은 d세타분의 dfx 곱하기 fy 플러스 fx 곱하기 d세타분의 dfy가 됩니다. 여기서 체인룰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dx분의 dfx 곱하기 d세타분의 dx 곱하기 dy 플러스 fx 곱하기 dy분의 dfy 곱하기 d세타분의 dy가 되죠. 자, 여기 있는 dx분의 dfx는 f'x가 되고요. 곱하기 x를 세타로 미분해주면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됩니다. 플러스 fx, f'y, y를 세타로 미분해주면 r 코사인 세타죠. 자, 이제 양변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fx분의 f'x 곱하기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를 좌변으로 보내주고요. r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고 우변은 f'y 나누기 fy가 됩니다. 여기서 r을 소거해 줄 수 있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이런 등식이 얻어집니다. y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x, fx 분의 f'x는 y, fy분의 f'y가 됩니다. 자, 우리가 x, y에 대한 어떤 조건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의 모든 x, 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값이 상수여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x, fx 분의 f'x는 c가 되고요. fx 분의 f'x는 cx가 되죠. 양변을 적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ln fx가 되고요. 우변은 2분의 cx 제곱 플러스 적분 상수가 됩니다. 자, ln은 로그 자연상수 2이기 때문에 fx는 자연상수 2의 2분의 cx 제곱 곱하기 2의 d승인데 이 2의 d승도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이 값을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fx는 a 곱하기 2의 2분의 cx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fx의 형태까지 우리가 유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a라는 상수와 c라는 상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